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안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은 아마 올여름 우리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유권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것이 지금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 진실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어떻게 비단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왜 그 사건이 처음에는 만행을 규탄한다 했던 우리 정부 부처가 불과 사흘 만에 뭐 소각으로 추정된다느니 이 월북으로 추정된다느니 이렇게 갑자기 돌변하게 된 그 내막이 이제 드러날 수 있겠다 싶은데요.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문정권 5년 동안의 희한한 사건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평가성 조작 사건, 이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울산 선거 공작 청와대 개입 사건, 기타 등등 이러한 여러 비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산하부처들은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와 지침을 받았는지가 하나씩 그 보따리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나 기관에 보낸 공문도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질의에 대해서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으며 그 내용을 공유한다고 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발송하여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의 권한이 해당 기관에 있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통령 기록물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생성한 문건과 각 부처에서 수령한 문건이 서로 다르단 말인가? 아니면 동일하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행안부가 명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일한 내용의 문서라고 할지라도 대통령 기록물 생산기관, 즉 청와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서는 지정 기록물이 될 수 있으나 부처에서 접수에 관리하는 문서는 해당 기관 접수 문서로서 보존 관리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 행안부의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질의를 받고 그 당일로 유권 해석을 보냈다. 각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공공기록물법 소관 사항으로 대통령 기록물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부면 산업부, 뭐 환경부면 환경부, 또는 뭐 행안부면 행안부 그 자체, 또는 뭐 선거관리를 맡은 어느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울산경찰청 이런 데만 여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청와대로부터의 어떤 연락사항들, 이것들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국회가 요구를 하면 이건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행안부가 유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어떻게 열릴까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아마 발칵 뒤집힌 그런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보따리가 이제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먼저 해경과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았던 그 지침, 그 공문들, 팩스, 이것들이 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보따리를 풀고 국회와 국민들께 공개가 되기 직전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직접 접수한 대통령실 공문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닙니다. 해경, 국방부 같은 국가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그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우리는 모두 요구했습니다.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2020년 9월에 있었던 그 피살 사건에 대한 우리 국방부와 해경의 태도 변화, 불과 사흘 만에 완전 180도로 돌아선 그 태도 변화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행안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했던 건데, 행안부가 각 부처가 받은 그 지침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함에 따라서 비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뿐만이 아니라 탈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와대의 지침들,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청와대의 여러 가지 지침들, 그리고 울산 선거공작 사건, 청와대의 8개 부서가 관련되어 있다는 그 울산시장 선거공작, 거기에 대해서 울산경찰청은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 기타 등등 이제 하나씩 보따리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가 해양경찰청, 국방부 등에 발송한 지침 공문 전체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전체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재희 국가기록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총괄하는 대통령 기록관의 해석이기 때문에, 이번에 유권 해석이 대통령 기록물을 총괄하는 대통령 기록관의 해석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면 공개적인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태스크포스는 당시 청와대가 관련 부처에 하달한 지시, 지침 공문이 월북 조작 여부를 밝힐 열쇠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월북 조작,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이 됐고, 그것은 어떻게 전달이 됐고, 그것은 어떻게 현장 실무자들에 의해서 공개적인 말로 바뀌어 나왔는지 이제 하나씩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태스크포스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사건 초기에 국방부가 북한이 시신까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번복한 배경에는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간 현재까지 대통령 기록관에, 행정안전부에 있는 대통령 기록관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다, 현재까지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아마 멘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률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손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